안녕하십니까, 유기농부 임성준입니다. 네, 오늘은 6월달 고추 재배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추 생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는다. 그러면은 수확만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6월달 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고추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수확량의 전체의 80%가 거의 5월 하순 6월 달 이때 달리는 고추들이죠. 그래서 이 고추들을 어떻게 잘 달리게 하느냐가 고추 농사의 관건입니다. 사실은 7월 초가 지나면은 고온기에 접어들면서 고추꽃이 수정이 안 되고 떨어지죠, 다. 그리고 뭐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심지어는 이제 자그맣게 맺혀 있어도 과습이나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일이 고추들도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6월달 요 한 달에 어떻게 고추 재배 관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의 고추 농사는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이 6월 12일인데 이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몇 가지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급하게 올립니다만, 첫째로 말씀을 드리면 병해충 관리. 요게 지금 6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 올해는 뭐 그렇게 진딧물이 극성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해 같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요즘에 한 하루 이틀 전서부터 비가 좀 오는데,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은 해충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과습한 그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해는 탄저병이나 이런 각종 균, 곰팡이성, 세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가물기도 했습니다만 크게 뭐 아주 가물어서 문제가 될 정도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진딧물로 인해서 엄청 고생하신 분들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걸 보니까. 따라서 5월 달은 이제 6월 초까지 지금 잘 넘어왔는데, 요때서부터 이제 이 진딧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6월 달만 잘 지나갈 수 있으면은 진딧물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충 관련해서는 총체가 굉장히 참 피해를 많이 입히죠. 이 총체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연면 살포를 해서 적용약제로 방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이제 진딧물 총체, 그다음에 이제 균에 관련되어서 병해 예방 목적에서 요즘같이 비가 이제 가끔 자주 뭐 소낙성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요럴 때는 탄저병이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중순서부터는 탄저병 약제를 같이 적용시켜서 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전문의병이나 기타 이제 이런 병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탄저병이기 때문에 약제 살포를 할 때 진딧물, 총체, 그다음에 탄저병, 여기 세 가지가 같이 방제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양분 관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고추 농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기 이제 고추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지금 이 밭은
그래서 전부 뭐 풀을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그랬죠. 요 한 하루 이틀 있다가 요걸 이제 깎을 건데 이걸 2번 깎고 우리가 여기다 비닐 멀칭을 해버리죠. 그렇게 해서 탄저병 방제도 하고 잡초 발생을 장마철에는 도저히 못 이기니까 이렇게 최대한 경감시키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고추 농사를 할 때 이 밭에 보면은 이 고추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골고루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사실 키가 크지 않죠. 키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뭐 올해 농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은데 이미 이건 4월 20일에 심었어요. 이미 절간은 이미 몇 절이 올라간지 한번 볼까요? 보통 한 보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상 올라갔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그리고 요 가지가 보면은 다 이렇게 안 버른 거 없이 다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가지가 굉장히 많죠. 이 위에 쪽에는 뭐 무성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대신에 절간의 길이는 상당히 아주 뭐 5cm가 잘 안 되죠. 5cm 되는 것도 있고, 이렇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이 절간 관리가 잘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확보된 가지 숫자에 비례해서 이런 고추의 개수도 이제 한 마디에 하나씩 무조건 고추는 꽃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뭐 2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확보되는 가지 숫자에 비례해서 고추는 달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밑에 쪽에서 얼마나 가지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이게 중요하지, 위로 많이 신장시키는 것은 사실은 힘이 더 많이 들게 되죠. 자재도 더 큰 걸 써줘야 되고, 잘못하면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따라서 고추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보면은 이 밑에 쪽에서 이 고추를 다 달아버립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첫 번째 이게 방아단이라 그러면은 2번째잖아요. 요게 이제 7개 이렇게 쭉쭉쭉 벌어갖고 위로 쭉 올라갔는데, 이게 전부 다 하면은 예를 들어 6마디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 고추 숫자가 이 하나하나 가지가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130개 정도의 고추, 정확히 126개의 고추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마디까지만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뭐 그 다음 고추는 뭐 126개 하면 고추가 굵으면 거의 한근 가까이 나오는데, 이 위에 고추는 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걸로 하고는 이모작 해도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여기 이 6절 내에 이 고추를 얼마나 잘 달리게 하느냐가 사실 고추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제가 고추 농사를 정확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고추 농사는 6월달 농사다, 뭐 이렇게도 제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달려 있는 이 고추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6절, 7절까지 올라갔으면은 이것이 제대로 수정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수정된 고추가 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자랐을 때 그것을 이제 키워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배 관리인데, 수정조차 안 되면은 이것은 뭐 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밑에서 충분하게 가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추 농사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고추 농사를 지면 이게 좀 거꾸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밑에 기비를 넣다 보면은 보통의 일반적인 화학 비료가 질소 위주의 시비가 좀 세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름도 또 비료도 넣지만 거름도 넣잖아요. 그러면 그 거름이 대개 보면 축분 거름을 많이 쓰는데, 그 축분 거름에도 비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곱미터당으로 따지면 그 양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비료를 또 넣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질소 함량이 확실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초기에 고추의 세력은 잎과 줄기로 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가지 형성에도 마이너스고 또 그다음에 개화, 수정 여기에도 마이너스죠.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비는 밭을 만들 때 밑거름을 가능한 거름을 넣었으면은 비료는 안 해도 된다. 대신에 인상 가리를 좀 많이 넣어줘라. 저는 이렇게 이제 항상 권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바란스를 1대1, 1대1의 바란스로 가져가는 게 고추 농사는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에서 보듯이 이렇게 고추를 6월 달에 이 양분 관리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기비가 그러면은 많으면은 그건 이미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이 질소로 과다로 인한 무자람 이것은 이제 막아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수정 그다음에 개화 이것도 그다음에 절간의 길이 또 가지의 이 많은 그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인상가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간주할 때 인상가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절간도 짧아지고 이렇게 수세적인 면에서 볼 때 수세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짧은 절간 형성이 가능하고 가지도 많이 벌고 개화 수정도 잘 되고 이런 몇 가지의 그 유리한 면을 가져갈 수가 있고 결국은 그것은 이제 수확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질소도 물론 안 줄 수는 없겠죠. 이제 그것은 어떤 밑거름을 얼마나 했느냐, 추비를 얼마를 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가능하면 질소 인상 가리가 고르게 주어져서 각각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분 관리를 가능하면 고추가 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잘 개화해서 수정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양분 관리를 해야 된다. 이유는 7월 초 짧게는 6월 말까지 달리는 고추가 우리가 이 고추 생산하는 데서 80% 이상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고추 농사는 6월 달에 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고추를 언제 따느냐 하면은 이제 그게 8월 달에 따는 고추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늦으면 이제 9월 초까지 가는데 그 후에 달리는 고추들이 사실 보면 우리가 잘 못 따죠. 그 뭐 2, 3절 다 낙화되고 이래 가지고 9월 달에 딸 고추가 없습니다. 이러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8월 20일 지나서 달리는 고추들은 그거는 이제 9월 말 10월 초일에 가니까 그 고추들은 또 색이 잘 안 나고 잘 익어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확을 못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달 앞으로 남은 한 20여일 이 기간이 우리 고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고 요때는 만약에 가문다 이러면은 물을 막 있는 대로 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요즘은 뭐 비가 계속 오기도 하고 어떤 지역적인 편차가 많긴 한데 이 6월 달에는 절대 고추 농사가 가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비분과 수분 공급 이것이 철저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다고 해서 질소질만 잔뜩 준다고 지난번에 어떤 분이 요소 시비를 해가지고 뭐 너무 웃자라 가지고 막 다 넘어가고 다 부러지고 이랬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던데 이런 시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안 큰다고 옆면에다가 요소를 막 뿌려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죠. 또 그 다음에 포기 사이에 주라 그랬다고 해서 포기 사이에다 요소를 주는데 이 요소는 질소 함량이 46%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높은 질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 식물의 완전 바란스는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추농사는 거의 고추농사 망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그 요소 단독으로 그 시비 관주나 연면 시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꼭 영양 상태가 부실해서 연면 시비를 해야 된다. 또 그다음에 비료 간주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때는 가능하면 질소인산가리가 골고루 들어있는 이런 비료나 또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유기비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비료에 대해서는 종류는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리고 유기비료도 질소인산가리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쓰는 만들어 쓰는 액비 이것도 뭐 충분히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액비로 충분히 양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학 비료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 제가 한번 모아 가지고 종류별로 이 유기 이 자재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병해충 관리 이 부분이 6월달 고추농사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분과 수분 관리 이것이 6월달 고추농사가 전체 고추농사의 80%를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총력 매진하시면 그러면은 아마 올해 좋은 결실을 맺으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